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죠. 윤관석 의원, 검찰이 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양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자, 결국 저렇게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됐고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윤 의원이 돈봉투 의혹 수사 이후에 현역 의원 신분으로 피고인이 된 첫 사례인데요. 이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어제는 일단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들에게 돌릴 현금 6천만 원을 수수했다. 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이 현역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의원 명단도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원래 구속기한 만료 시점이었는데 하루를 앞두고 결국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근데 6천만 원을 모은 거는요. 그냥 모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의원들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모았는데 돈봉투를 모은 혐의는 인정이 됐는데 살포한 혐의는 왜 뺐을까요?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하면서 한 가지를 뺀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검찰의 시각은 뭐 명확해요. 돈봉투 300만 원짜리를 20개를 만들어서 20명한테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때 이름을 19명까지는 열거를 했어요. 예. 근데 한 명은 아직 안 남았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바로 이성만 의원의 경우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렇게 해서 19명까지 나왔는데 한 명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 20명을 그리고 이제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이 사람들은 아직 한 명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20명을 특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추가 기소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그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검찰은 돈봉투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년 총선에 주어진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면서 정계 복귀를 예고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도 받기 전인데 물론 본인은 빨리 받겠다고 막 청사 앞에까지 갔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본인 코가 석자인데 뭐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 역할 하겠다는 건 뭐냐면 뭐 민주당 전직 대표지만 저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 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2020년과 같은 그 비례 꼼수 위성 정당이 나오기는 이번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례대표 의석 그 수십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뭔가 그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 흐름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위성 꼼수 정당이 되던 예. 뭐 관계는 좀 다르지만 그 저기 지난번 2020년 총선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공식적인 게 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있었고 또 뭐 그 누구죠? 최강욱, 손혜원, 정봉주 뭐 이런 분들이 만든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예. 열린민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하고 무슨 공식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 사람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인물 그 면면이 그냥 민주당 골수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유권자들이 거기에 일정한 뭐를 좀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투표 때. 그러니까 그 정당 투표를 노리고 비례 의석을 뭐 한 서너 석 뭐 많으면 네다섯 석 뭐 요거 그 역할을 본인이 해보겠다. 그러니까 제2의 손혜원, 제2의 뭐 정봉주의 길을 가겠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뭐 지역구 출마는 못해도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그걸 노리고 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본인 코가 석자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가? 내가 비록 탈당했지만 나 수사받고 있는 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나한테 좀 협조할 거는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돌려치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총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 구상을 밝힌 얘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쨌든 수사가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부당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일단 표현한 것이고 당연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억지 기소라든가 무리한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 예. 적극적인 정치 행보로서 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뭐 일단의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뭐 검찰청사까지 직접 가가지고 저렇게 자신감에 넘치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때에 아직 피의자 신분이 곧 되겠습니다만 저 정도 당당할까라는 생각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는 저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저러고요.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도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장면도 아니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사실 이 돈봉투뿐만 아니고 아마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지금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 먹사연 문제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의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을 하게 되는데 그럼 본인은 지금 왜 뭐 내년에 무슨 마치 그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것처럼 하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영장이 기각된다든가 그러면 밖에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상태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은 안 나올 거라고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그 일이 벌어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언행은 그냥 제가 보기엔 허장성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옛날에 그 차떼기 정당이라고 해서 천막 정당까지 갔었던 정당이 있는가 하면 지금 또 민주당은 이렇게 돈봉투 때문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돈이라는 게 뭔지. 근데요, 사실 이 돈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조직도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기관은 예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제 글쎄요, 예산을 주는 의원과 뭐 의원이 주는 건 아닙니다만 심사권을 가진 의원과 그거를 받았어야 하는 조직의 장이 다른 일로 설전을 벌이다가 너 그러면은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꺼진 뒤에 나왔던 이 한동훈 장관과 박용진 의원의 설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 뉴스타파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타파 근거만 가지고 우리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오해해서 알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자, 흥분하지 마시고 의원님 2018년에 해명 자료를 내시고요. 아니 자, 2018년에 그다음에 뉴스타파에서 제출된 의원님에 대해서 100만 원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이 그런 걸 무더기 말하는 들어가기라든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자,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아시죠? 백지 무슨 영수증의 말인지. 문제.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역시 같은 집 곳에서 국회의원이 영수증 이중 제출해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자, 사실은 이 검찰의 뭐 특활비 문제, 영수증 문제 이것 때문에 논란을 빚다가 아니 그게 문제라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라고 콕 집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박용진 의원이 관련됐던 2018년에 예산 이중 청구, 영수증 이중 청구 그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한 겁니까?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이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박용진 의원이 한 말을 들으면서 물은 건데 이 한 장관이 지금 예산 삭감 기대하라고 하셨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예.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 의해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의 SNS에다가도 올리면서 이제 공세를 펼쳤거든요. 다만 이 예산 삭감과 관련된 발언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나 사과 또 어떤 설명도 없었고요.
어제 저 상황도 이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본인이 추후에 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거나 해서 정식적으로 이 발언이 뭐 맞는 말이었다, 잘못된 거다, 내가 한 말이 맞다 아니다를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절차도 당시에는 박 의원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게 마이크 꺼졌을 때라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위원님 말씀 뉴스타파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뉴스타파 근거만 가지고 우리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오해해서 알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자, 흥분하지 마시고 자, 의원님 해명 2018년에 해명 자료를 내시고요. 아니 자, 그다음에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제출된 위원님에 대해서 100만 원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이 그런 걸 무더기 말하는 거예요. 누락이라든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한 건 그런 게 자,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아시죠? 백지 무슨 영수증의 말인지. 문제.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역시 같은 집 곳에서 국회의원이 영수증 이중 제출해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네. 기대해. 그래, 두고 봐. 뭐 이런 느낌인데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예산이 나왔어요.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었죠.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장난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예. 그럼 의원이 예산 심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의원이냐? 뭐 그 뒤는 얘기 안 했어요. 땡땡이지.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의원의 그 권한입니다만 그렇다고 예산까지 안 주겠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핵심은 특활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게 논쟁으로 번지다 보니까 감정적 발언처럼 된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질의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을 차라리 언급하셨으면 이렇게 부적절하게 쓴다면 이 관련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적 발언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